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회전 충돌을 할 건데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튕겨나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충돌에서 튕겨나간 같은 경우에는 어, 앞쪽 유리창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이 앞쪽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감 차량 밖으로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량 내부하고의 충돌, 그리고 지면하고의 충돌, 혹은 뭐 나무나 벽이 있다면 벽하고의 충돌 이후에 또 지면하고의 충돌, 이런 다중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높은 사망률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충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측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위치를 좀 기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좌측 측면 충돌인데, 탑승자가 우측에 있다, 운전자가 우측에 있는 차량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손상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좌측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좌측에 탑승했다, 좌측에 운전자가 탑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손상이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크롬플 존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인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방이나 후방 충돌보다, 후방에서 발생한 파손보다 동일하게 봅시다. 전방하고 측면 충돌이 일어나는데, 전방에서 발생한 충돌의 파손 부위하고 측면에서 발생한 파손 부위가 깊이나 넓이가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에 큰 영향을 받아서 손상이 일어났느냐? 측면 충돌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중증의 손상은 그만큼 크로플존의 존재 유무가 탑승자의 손상의 중증도를 가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회전 충돌을 보실 건데요. 회전 충돌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대각선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대각선으로 들어왔을 때 충돌할 수 있고, 이게 위 외쪽으로는 뭐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서 혹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이럴 경우에 이제 회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충돌이 인해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전하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제 듣던 간에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모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회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나, 혹은 충돌 이후에 회전하는 경우나, 모두 다 에너지가 모두 분산된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요. 우리의 중요한 결과는 뭐예요? 환자의 중증도죠. 환자가 얼마큼 다쳤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요. 충돌이 일어났던 혹은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회전했던 간에 차량이 회전하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회전한다는 소리는 뭐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회전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게 되면, 이 앞쪽에 벽이 있다고 칩시다. 차량이 달리다가 쾅 하고 부딪혔어요.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이쪽 부위에 파손이 발생할 거고 속도는 0이 돼 버립니다. 얘가 가지고 있던, 전방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모두 충돌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회전 충돌 같은 경우에는요, 이가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있고 차량이 이렇게 비껴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차량이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차량이 이렇게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충돌 이후에 얘는 추가적으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방으로 달려갔던 이 에너지의 힘이 회전이라는 형태로 변환됐기 때문에 충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 회전 충돌에 의한 환자의 중증도는 이렇게 급감과 급감속이 발생하지 않고 천천히 속도가 감속하기 때문에 탑승자가 받는 충돌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중증보다는 경증 환자가 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회전충돌이라는 말로 이제 사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파손부위 엄청 커 보이긴 하죠. 여기 뭐 차량하고도 다른 차량하고 부딪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있는 연석하고도 부딪힌 것 같고,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탑승자 공간은 멀쩡하고요. 그리고 탑승자도 지금 보시게 되면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열려져 있죠.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구조대가 와서 의식 없는 환자를 문 열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에 탑승자, 운전자가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온 경우가 많다라는 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환자가 경증이다 라고 예단해서는 안 되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에서는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환자가 절대 경증 환자다, 절대로 중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중증 환자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수술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환자 평가에 의해서 중증도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상황만 보고 사고 기전만 보고 손상 기전만 보고 환자의 중증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렇지만 손상 기전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회전하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안에 탑승해 있는 사람은, 안에 탑승자는 실제적으로 받는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겠다. 그로 인해서 손상이 경증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회전이라는 점을 좀, 차량 회전이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시게 되면요, 사고 차량은 움직임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본인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파손보다 경미한 경우, 차는 엄청나게 부서진 것 같은데 환자는 멀쩡한 경우가 회전 충돌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100%가 아니에요. 무조건 회전 충돌은 100%를 경증 환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70%, 80%는 뭐 경증 환자다. 물론 숫자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요. 왜냐면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뭐 8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10명 중에 8명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개인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만난 환자가 회전 충돌이었는데 중증 환자였어요. 처음 만났는데 회전 충돌로 인한 환자를 처음 만났는데 그 환자가 중증 환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 충돌로 인해 발생한 중증 환자의 퍼센테이지는 100%가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발생했는데 중증이다. 그러면 이런 퍼센테이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 숫자를 봐서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지, 전체 수에서 그냥 몇 퍼센트 발생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개인에 봤을 때는 매우 끔찍하고 심각한 손상이거든요. 뭐 백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 이제 코로나와 조금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백신 없다, 매우 확률적으로 적다, 뭐 0.01%다, 뭐 0.0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만약에 백신 맞고 그 다음에 사망했다, 그 사망 환자에서는요, 사망 환자 개인으로 봤을 때 그냥 100% 사망인 거죠. 자기가 죽었으니까요. 남이 부작용으로 뭐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무조건 100%로 다가온다는 점.
이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전 충돌로 인해서 회전이 발생하게 되면 충돌 에너지가 적어서 경미한 경우 파손보다 차량의 파손보다 훨씬 더 경미한 경우보다 있겠다라는 점,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감속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손상 정도가 되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충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회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전면 충돌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측면 충돌에서도 회전이 발생할 수 있고, 뭐 후방 충돌에서든 뭐 어느 충돌에서든 다 회전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차량이 위로 직각으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차량이 충돌해서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여기 전부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충돌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점. 직각 충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설명했던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무슨 손상이 일어난다? 채찍 손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시트에 헤드레스트가 시트에 붙어 있는데 이 헤드레스트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헤드레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시트에 앉아져 있는 몸은 마치 차량과 같아서 후방 충돌 후에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트에 앉아져 있는 몸은 앞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나 헤드레스트를 받치지 않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머리는 관성의 보축에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근데 몸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게 마치 채찍처럼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초찍의 모양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채찍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관련돼서 블로그를 지금은 운영을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블로그를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조금 그림이 좀 이해가 쉽게 만들어진 그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거나 이 챕터 차량 충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그 블로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헤드레스트가 적절하게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몸은 앞으로 가고 머리는 관성에 의해서 뒤쪽에 있다가 다시 가속이 느려지게 되면, 차량이 멈추게 되면 머리는 앞쪽으로 심각하게 꺾여서 채찍처럼 뒤로 갔다가 뒤로 오는, 앞으로 오는 과신전과 과굴곡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이 경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후방 충돌은 보통 헤드레스트가 제2치에 있을 경우 제한적인 손상이 그친다라는 거. 이렇게 파손이 매우 커 보이긴 하죠. 지금 사진에 있어서는. 하지만 운전자는 어디에 있어요? 탑승자는 대부분 어디에 있죠? 앞쪽에 있죠. 물론 뒷좌석에도 탑승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후방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손상은 매우 경미하다라는 것. 제한적인 손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책에서는요, 매우 경미합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시게 되면요, 차량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쾅 하고 부딪히게 된다. 엄청나게 무게 차이가 있거나 속도 차이가 있지 않는 이상 차량 파손 부위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정도로 그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좌석은 여러분 뒤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여러분 뒤쪽에 있죠. 그래서 쾅 하고 부딪히더라도 차량이 앞쪽으로, 충돌 방향이 앞쪽으로 가기 때문에, 충돌 방향은 앞쪽이잖아요. 진행 방향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 뒷대에 있는 좌석하고 몸이랑 같이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의한 에너지가 전달되더라도 시트가 어느 정도 예방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동하는 것도 앞쪽으로 전방충돌처럼, 정반 충돌 같은 경우는 충돌은 앞쪽으로 일어나지만 이 반충격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앞쪽으로 본인의 앞쪽에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후방 충돌은 뒤쪽에 발생하게 되고, 앞쪽에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쏠리게 되는데 전방으로 앞으로 가게 되는 건데, 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하고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시트 때문에, 시트 포지션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큰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뭐 차체가 이만큼 찌어지지 않는 이상 후방 충돌로 인한 손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복이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무게 중심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UV에서 많이 물론 승용차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차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은 승용차보다는 SUV나 트럭, 버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복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복은 뭐 회전의 숫자마다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바퀴 굴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냥 제가 이 사진만 보고 예측할 때는 180도 회전이에요. 그죠? 두 번 구른 거, 두 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90도,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바퀴가 거꾸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180도, 그 다음에 바퀴가 옆으로 돌아가는 270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멀쩡하게 세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전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지만 대부분 이 세계 내에서 멈추긴 하지만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전복 여부를 확인하느냐, 여기 루프 탑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흙이 묻어 있거나, 혹은 스크래치가 여기 윗부분에 있거나, 혹은 찌그러진 부분이 위쪽에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똑바로 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전복이 발생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이다, 증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책으로 넘어와 주셔서, 전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전복에서 가장 맨 처음에 앞서 얘기했던 90도 있고, 그 다음에 180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270도가 있는데, 자, 크럼플 존을 다시 한번 꺼내 듭시다. 측면 충돌을 얘기할 때 크럼플 존이 좁다 그랬죠. 많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도로 전복이 됐을 경우에는 이 좁은 크럼플 존에 의해서 충격이 내부 탑승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전방이나 후방보다는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엎어지는 180도 전복일 때도 마찬가지. 이 여러분들 천장에 뭐 철제를 어느 정도 철강으로 단단하게 차량을 지탱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이 거꾸로 뒤집힌 상황에서 이 정말 얇은 철판 쪼가리 몇 개가 완벽하게 이 2톤 혹은 1톤이 넘어가는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루프도 이 크럼플 존이 매우 적다라는 거. 옆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60도로 돌아왔을 때도 큰 문제죠. 왜냐? 이렇게 벌써 세 번의 충격은 다 받은 상태에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해서 360도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얘는 벌써 앞쪽에 있던 좌측, 천장, 우측에 있는 측면을 다 충돌하고 다시 똑바로 쓴 거기 때문에, 똑바로 세서 360도가 됐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복 충돌에서 조금 중요하게 여겨 주셔야 될 거는, 여기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복의 횟수도 중요합니다. 90도를 1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90도, 180도, 270도, 300도, 360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4바퀴 굴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바퀴라고 하게 되면은 온전한 한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횟수로 지금 저처럼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 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2번 정복됐다, 3번 정복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거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는 쉽겠죠. 이 전문가가 아니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크로플도 넣었고 내부 패딩이 천장에는 내부 패딩이 별로 적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전복 충돌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전복 충돌은 전방 충돌 후에 전복이 일어나거나 측면 충돌 후에 전복이 일어나거나 회전 충돌 이후에 전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초 충돌 이후에 전복이 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요겁니다. 전복은 계속 돌아가는데 또 차량이 돌잖아요. 이 돌아가는 웜신력에 의해서 사람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측면 유리창을 깨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루프나 혹은 그러니까 180도나 360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90도나 270도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팔이 빠져나와서 이 차량하고 지면 사이에 팔이 끼는 경우, 혹은 머리가 끼는 경우, 뭐 상체가 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탈되는 전복에 의해서 이탈되는 경우는요,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탈이 쉽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탈될 경우에는 뭐 전방 충돌도 그렇고 측면 충돌도 그렇고 전복도 그렇고요, 회전도 그렇고 이탈된 경우에는 무조건 사망률이 무조건 크다, 손상이 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탑승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환자가 차량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면, 측면, 회전, 전복 뭐든 간에 환자의 손상은 심각하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충돌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오일 종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부터 해서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도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이제 액화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산성 물질도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엔진이라는 뜨거운 물체도 있고, 그리고 연료 자체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도 있고요. 뭐 이런 전기, 배터리 때문에 이제 전기도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유리도 있으니까 삐죽한 유리, 혹은 뭐 그 철에 파손되었다면 철 자체도 매우 위험한 충기가 될 수도 있고, 현장에 위협하는 무서운 충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지금 이제 뭐 영화에서나 많이 나온 거긴 하지만 뭐 절벽 위에서 차가 매달리고 있거나 혹은 다리 위에서 차가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탈진 곳에 차량이 멈춰져 있긴 하지만 언제 차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유출되어져 있는 사고라면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눈길이라거나 뭐 혹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도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엔진부터 해서 오일들도 있고, 철, 부서진 유리, 뭐 흘려가 나오는 액체 같은 것들 화재 위험성도 있고, 미끄럽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점도 있고, 뭐 지연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집안이 고른지 미끄러진 상태인지, 혹은 뭐 환자의 접근이나 이송이 어려운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내연기관, 전기차 말고 지금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차량 충돌 사고에서의 차량 충돌 분석이라고 써져 있지만 현장 안전이 되겠죠. 오히려 안전을 확인할 때는 이러한 오일 종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흘러나오고 있지 않았는지, 시동이 꺼져 있는지 시동이 켜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차가 추가적인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지 말지, 이런 지형들도 비탈길에 차가 멈춰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바퀴에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현장 분석과 현장 안전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모두 다 지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쪽으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많은 대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문제긴 한데요. 전기차에서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어요. 감전과 관련된 내용들. 근데 감전은요.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잖아요. 그럼 전기차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와 전기로 인한 손상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다 내부에 있는 그 철강 제품들이 저련 제품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철강 제품도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조금만 배선이 잘못되거나 혹은 조금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감전, 타승자나 혹은 사고 인하지 않더라도 감전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전기와 관련된 감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기와 관련된 안전사항들은 제조회사에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감전 같은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 건수가 매우 적다라는 거 라는 점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